김준일의 시사천국 국제 소식도 꾸준히 업데이트하는데요. 국제 코너 제목은 국경 없는 문희정으로 그대로 했습니다. 이 코너의 주인장이죠.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오셨고요. 또 전문가 같이 모셔서 얘기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박현도 서강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네, 제가 그 서강대 출신이어서 그런지 서강대 출신 교수님도 오시면은 학생이 그래요? 느낌이 아니, 근데 학생이라고 하기엔 좀 늙으신 거 아닌가요? 많이 늙었죠. 예,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코너명을 다 바꿨어요. 그래서 뭐 인터뷰 천국, 삼김 천국, 천국의 서재 그랬는데 이거는 그냥 네. 못 바꾸겠더라고요. 국경 없는 문희정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뭐 월드 천국, 뭐 글로벌 천국 막 이런 걸로 하려다가 그냥 국경 없는 문희정으로 했습니다. 아 왜요? 저도 천국 안에 들어가고 싶어요. 아니 원래 천국엔 국경이 없어요 원래. 아 진짜요? 네. 그럼요. 그리고 박현도 교수님. 네. 눈이 죄송해요.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눈핏줄이 실핏줄이 터지셨어요? 네. 너무 과로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과로했죠. 아침 저녁으로 나 고3보다 더 트럼프 말을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아침에 4시에 일어나서 예, 아침에 뭐 이렇게 방송 하나 나가고 그리고 수업할 때까지 방송하고 끝나고 방송하고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 12시 넘어 1시. 아이고. 그래서 덕분에 저는 교수님들이 그 사실 이번 기회에 중동 전문 교수님들이 굉장히 이제 매체에 많이 나오시잖아요. 네네. 전 너무 좋은 거예요. 교수님들이 사실 평소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슬람 문화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중동이라는 그 문화권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데 전문가들이 TV만 틀면 나오시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요. 개인적으로. 더 좋은 밝은 소식으로 그러니까요. 했으면 이게 좋겠는데. 좋은 일로 전쟁 투수해야 되는데 네. 안 좋은 일로.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천사복장을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천사복장을 하고 있는데 보기에 민망합니다. 보기에 민망해요. 좀 좋은 소식을 앞으로 전해드렸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의 해상 봉쇄망이 뚫렸다라는 소식이 지금 들어왔어요. 이란산 석유 400만 배럴을 실은 유조선 두 척이 지금 아시아행 해협 통과에 성공했다라는데 이거 어떻게 뚫은 건가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지금 미군함이 있는 곳이 미국 군함이 있는 곳이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우리가 이제 뭐 군사 기밀이라고 하니까 모르지만 적어도 이란으로부터 좀 떨어져 있는 곳에 주로 인도양 쪽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쪽이 이제 멀리 포진해 있잖아요. 말 그대로 그 넓은 곳을 다 어떻게 봉쇄를 하겠습니까? 이게 말이 봉쇄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고 했는데 아니요. 호르무즈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럴 수가 없죠. 왜냐하면 호르무즈 근처에 있다가는 이란으로부터 바로 얻어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참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뉴스에서는 거기 한 척도 지금 통과를 못하고 있어요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이거 끄고 소위 말해서 이제 내가 지금 항해하고 있어요라고 우리가 이제 선박들이 신호를 보내면서 통과를 하잖아요. 뭐 레이더 같은 거 신호 같은 거 보내죠. 근데 그거 끄고 통과하는 선박들이 의외로 꽤 많다는 거예요. 네, 물론 뉴스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나오지 않을 뿐인 거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미국은 주장을 하죠. 우리가 다 막고 있다. 어쨌든 근데 이제 통과가 된 거는 사실인 것 같고. 근데 뭐 이란 것만 통과되면 안 게 다른 것도 통과를 돼야 되는데 이란 나쁘죠 이렇게 되면. 그렇군요. 네. 뭐 아랍에미리트 LNG 운반선도 해협을 통과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비슷한 맥락이겠네요. 그것도 그러니까 신호를 끄고 갑자기 이제 한동안 안 잡히다가 인도양 쪽에서 갑자기 신호가 뜨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소식을 우리가 다 알 정도면은 전 세계가 아는 거고 그러면 더 꽉 막히지 않을까 약간 걱정도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약간 뭐 이거 어떤 상황인지는 더 봐야지 알겠지만 그냥 봐줄 수도 있어요. 조금씩. 조금씩. 왜냐하면 유가가 안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군요.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렇군요. 근데 이란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배 한 척당 200만 달러, 약 30억 원 통행료를 받겠다고 달러 위안화국 4개국, 4개국 통화 계좌를 열었다라는 건데 이거 예전에도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지만은 이제 뭐 국제사회에서 많이 반발도 있었고. 근데 이거 지금 진짜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 저는 이제 이거는 겁을 주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이거 만약에 진짜 그렇게 하면은요, 이란은 전 세계의 적이 됩니다. 사실 근데 그 경제하시는 분들한테 얘기 들어보면은 1바렐에 1달러가 1리터로 하면은
0.6센트 정도밖에 안 돼요. 0.6센트. 예. 그러니까 얼마 1센트도 안 되는 돈이란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 얼마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차라리 그 돈 주고 나오는 것도 더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 예. 여기서 이렇게 내면 다른 데도 다 돈을 내야 되니까 안 되는 거죠. 안 좋은 선례가 만들어지면은 그렇죠. 다른 데고 해협이 아니더라도 뭐 온 사방 전 세계에서 그렇죠. 다 돈 달라고 할 수도 있는 예. 거죠. 그러니까 이란이 이렇게 되면은 이란이 지금은 전쟁 중이니까 많은 나라들이 그럴 수도 있겠다고 지렛대를 쓰라고 하지만 전쟁이 끝난데도 이렇게 하면은 이란 욕 먹습니다. 다 욕하죠 이란을. 그렇군요. 예, 그 감당 못할 겁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문희정 평론가님? 저는 이게 그 이란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 이란에 대한 제재를 다시 복원시키면서 이란 경제를 틀어막았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란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졌거든요. 그리고 선택지도 거의 중국, 러시아 요 정도밖에 없을 정도로 힘들어졌는데 이란 입장에서는 어쨌든 경제 숨통이 튀어야 되는 필요성이 정말 절박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미국이 제재를 하면서 늘 같이 거는 게 세컨더리 보이콧이잖아요. 야, 니들 이란하고 거래하면 우리한테 니들도 제재받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아예 이란하고 물밑에서조차도 대화할 엄두를 못 내잖아요. 예. 자, 그런데 저는 한 척당 200만 달러, 30억. 우리는 이제 30억 원이라는 돈에 집중을 하니까 어떻게 이걸 받을 수 있어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걸 살짝 비틀어서 보면은 아니 우리가 통과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러면 이란하고 물밑에서라도 대화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이란 입장에서는 반드시 통행료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요걸 명분으로 다른 나라들과 거래를 트겠다라는 의도가 훨씬 저는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군요. 미국 입장에서도 아무리 세컨더리 보이콧이지만 지금 현실을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물밑에서 많은 나라들이 이란하고 대화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그 상황 자체를 이란이 굉장히 좀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미국이 뭐 역대 최대 원유 수출을 기록하고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미국 정유사들은 대박 터졌다고 지금. 예. 그러면서 파나마 운하가 거기 지금 급행료가 한 번에 59억 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요? 네. 또 이게 일반- 더블이네요 지금 여기 그렇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파나마 운하 원래 거기 통과하려면 수억 원을 내야 되는데 지금 3.5일 정도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 지금 급해요. 그래요? 그러면 한 59억 원 내시면 바로 통과시켜 드릴게요.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요 돈이 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다라는 얘기도 가능하다는 거죠. 참, 예. 별일이 다 있네요, 별일 다 진짜. 있죠. 예, 그렇군요. 자, 미국은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란의 해협 통제를 인질극으로 규정을 하고 해양 자유 연합 구성을 촉구했는데 과거에 소말리아 해적 퇴치를 했을 때처럼 다국적 함대를 꾸려서 이걸 통제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가능할까요, 교수님?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왜요? 아니 지금 그 역봉쇄로 풀고 본세로 풀면 되는 건데 예. 이게 자꾸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잖아요. 아, 그러니까 매듭을 풀어야 되는데 매듭 안 풀고 계속 더 꼬으려고만 그래요. 이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한다면 우리는 가지 말아야 돼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유럽 국가들도 이런 거 귀뚱으로도 안 들을 거예요. 아 지금 이거는 미국이 제안을 한 거고 다른 네. 나라에서는 호응하지 않는 뭐 그 정도로 보면 네. 되는 건가요? 당연하죠. 그렇죠. 네. 유럽이나 한국 안 동의 안 할 겁니다. 아니 중국이 계속 하는 말 있잖아요. 아니 미국이랑 이스라엘이 불법적으로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았으면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일어나지도 않았을 일인데 아니 왜 괜히 멀쩡히 협상 중인 나라를 공격을 해가지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이끌어내고 여기다가 또다시 꼬면서 역봉쇄로 들어가서 전 세계를 힘들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먼저 역봉쇄 풀면 되는 거잖아요. 예. 자기네들 안 풀면서 이 상황에서 자 다른 나라들 빨리 오세요. 소말리아 해적 때처럼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이란을 무찔러야 합니다. 그러면은 다른 나라들이 정말 이란 나쁘네요. 저희도 힘을 합쳐서 같이 무찌르겠어요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렇군요. 아니라는 거죠. 쉬운 길을 두고 굉장히 어렵게 가고 있는데 어렵게, 결국은 어렵게. 네. 이게 일종의 치킨 게임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네. 더 아픈지 보자. 봉쇄 오래 하면은 누가 더 타격받는지 보자라는 건데 일단 이란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먼저 열자. 그리고 핵 문제는 나중에 논의하자. 이런 제안을 했고 뭐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뭔 소리냐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이 협상이 지금 어떻게 좀 왜 진행되고 그러냐면 있다고 이란이 보세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끌면 끌수록 미국이 불리하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이란은. 네. 이란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란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끌면 끌수록 미국이 여러모로 불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최대한 밀어붙여가지고 얻을 거를 좀 얻어내자라는 게 이란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핵 문제를 나중에 논의하는 거를 받을 리는 없잖아요. 받을 리 지금. 없죠. 안 예. 받습니다. 근데 지금 이란은 종전부터 하자라는 거거든요. 나는 나쁘지는 않아요. 종전부터 한 다음에 핵 문제를 차분하게 논의할 수 있죠. 왜냐하면 종전부터 해놓으면 때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 그동안 그거 없었기 때문에 맨날 때렸으니까 그러니까 때리는 걸 방지해놓고 그다음에 핵 문제 논의하자는 거고 그래서 이제 아락치가 어디로 갔냐면 러시아로 간 겁니다. 예. 러시아 푸틴을 만나가지고 좀 도와주세요. 외무장관 이란 그렇죠. 외무장관 이란 외무부 장관이 러시아 대통령이 푸틴을 만나서 종전을 좀 도와달라고 간 겁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이란이 어떤 작전을 쓰냐면 푸틴을 끌어들여가지고 종전을 하고 싶어해요. 예. 예, 그리고 아마 호르무즈 해협 관계된 거는 중국의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아, 예, 그런 식으로. 네. 예. 아무래도 뭐 이란산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중국이기도 하고. 네. 뭐, 그리고 푸틴이 트럼프하고 말이 더 잘 통합니다. 시진핑보다는 예, 예. 결이 맞나요? 예, 그래서 푸틴한테 이렇게 하면 푸틴이 말하면 또 트럼프가 꼬치꼬치 그 계산을 다 안 한다는 그런 게 있대요. 예. 푸틴이 말하면 그래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있어서 그런 게 노리는 게 아니냐 이란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군요. 근데 왜 우크라이나 전쟁은 안 끝나고 있니? 일단은 오늘 주제는 아니니까. 자,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안 끝나는 건 우크라이나 때문이라고 트럼프가 맨날 그러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아니 나는 푸틴하고 얘기 다 끝났는데 우크라이나가 안 받잖아 이러면서 우크라이나를 압박하니까 우크라이나가 저희가 피해국인데요 하면서 유럽 형님들 트럼프가 우리만 쏴요라고 하는 형국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돈바스 지역 다 내놓으라고 하는 게 지금 네. 러시아 주장인데 그거는 못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인데 트럼프는 나는 푸틴하고 얘기 너무 잘 됐어. 우크라이나가 문제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얘기가 거죠. 잘 되긴 하네요. 들어보니까 두 그렇죠. 사람은. 네. 예. 자, 지금 그런 상황인데 사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그 허세를 떨고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말을 얼마나 믿을 수가 없는지를 이 부분에서도 볼 수가 있는 게 뭐냐면요. 자, 이란이 제안한 것 자체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아니 그러면 이번에 전쟁 터지기 전의 상황하고 뭐가 달라요? 전쟁 터지기 전에 핵과 관련된 협상을 하고 있었어요. 예. 자, 그런데 이란이 지금 다시 제안을 한 게 뭐냐면 일단 그 종전하고 그전처럼 핵 협상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전쟁 도대체 왜 한 겁니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미국이 뭘 얻었습니까? 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예. 자, 그런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전쟁을 시작할 때 명분이 핵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전쟁 중에는 이거 얘기도 못하고 종전 후에 이 얘기를 해야 돼? 그럼 이걸 받을 수 있어? 받아야 되나? 라는 고민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미국이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서로 저쪽이 아프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란도 경제적 타격이 있지만은 우리는 이미 오랫동안 경제 제재를 받아와서 이런 고통을 감내하는 데는 어느 정도 익숙하다. 뭐 이런 거 같아요 보니까. 근데 미국도 지금 복잡하잖아요. 일단 5월에 방중을 트럼프 대통령이 하기로 했는데 이게 가능할 것이냐. 이것도 한번 미룬 건데 4월에서 5월로. 더 미루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예. 그냥 이렇게 소강 상태 해놓고 갔다가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소강 상태로. 그러니까 지금 이 미국의 문제는 뭐냐면 야 우리가 지금 호르무즈 역봉쇄하고 있는데 이걸 먹힌다 이거예요. 먹히고 효과가 나온다. 계속 제재할 거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미국은 계속 제재만 해요. 근데 제가 그 전에도 어제 발표해서 그랬는데 제재에서 성공 못한다. 예, 왜냐하면 제재를 하면 제재에 이골이라는 사람들 건대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그 미어샤임에서도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은데요. 제재가 안 통하는 이유가 뭐냐면 원래 이 사람들 힘들게 산 사람들이다. 더 제재해봤자 견디는 힘이 훨씬 강하다. 예.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데 제재하면 못 견디죠. 예, 그럼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견뎌요. 그러니까 또 실패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실패합니다. 그렇고 게다가 이제 뭐 여기 국가가 이제 투표가 선거가 있는 나라냐 아니면 사실상의 이제 독재 국가냐에 따라서 이거를 체제를 더 유지할 수 있는 동력이 어느 쪽에 있느냐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백악관 기자단 만찬장 그 총격 사건도 있고 그래서 네. 미국이 좀 어수선한데 뭐 다른 얘기지만은 뭐 자작극설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뭐 사실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현재 입지는 좀 어떤 건가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단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본인한테 지지율도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뭐 가장 낮은 데는 33%까지 나온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만찬전 총격 사건이 벌어짐으로 인해서 일단 이란을 묻었어요. 자, 그 총격 사건이 벌어진 그 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원래는 파키스탄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2차 협상이 열릴 거야라고 군부를 엄청 뗐거든요. 예. 근데 이란에서는 일관되게 우리 2차 협상 안 한다였어요. 니들이 호르무즈 해협 역봉수 풀지 않으면 우리는 협상 테이블에 안 앉을 거야라고 계속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과 파키스탄은 27일에 열릴 거야, 25일에 열릴 거야 이러면서 자기네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를 했단 말이에요. 심지어 아라구치 외무장관이 파키스탄 간 거에 대해서도 겉봐 협상하러 오는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란 측에서는 아니 파키스탄 갔다가 오만 갔다가 러시아 갈 거야. 그 순방 중에 하나일 뿐이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아라구치 외무장관이 제안서만 딱 던져놓고 바로 오만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위트코프 특사고 쿠슈너 우리도 파키스탄 방문 안 시킬 거야 이러고 취소를 했거든요. 예. 그러고 나서 딱 하는 말이 내가 그 방문 취소시키고 나서 10분 만에 이란이 더 좋은 제안서를 보내왔어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은 허세로 드러났잖아요. 네. 뚜껑 열어보니까 뭐예요. 일단 종전하고 저기 핵 협상 그 뒤에 하시죠. 방금 우리가 앞에서 네. 얘기했던 예. 그게 더 좋은 건가요?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이렇게 되면은 트럼프가 말한 게 다 거짓말이 됐잖아요. 그런 네. 상황 속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온통 언론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란이 덮였어요. 그렇군요. 이란이 덮였어요. 이란이 덮이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본인한테 유리하게 끌고 가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 바로 뭘 얘기를 하냐면은 백악관에 이스테인 그 사무실 부수고 거기다 연회장 지으려고 했잖아요. 그걸 지난달에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이거 의회 승인 없는 거 안 돼 이러고 스탑 시켜놨거든요. 예. 대통령은 백악관의 주인이 아니라 관리인이야. 그런데 네가 왜 의회 승인도 없이 그걸 건드리냐? 이러니까 트럼프가 아이고 세금도 아니고 내가 기부 받아가지고 한 거야. 그러니까 기부자들 누구일까? 그러니까 그건 못 가겠고 그 상황 속에서 트럼프가 바로 이 총격 사건 벌어지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래서 백악관에 연회장 지어야 된다고. 라고 바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래서 국토안보부 예산을 늘려야 하는 거라고. 예. 그 상황을 또 끌고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알겠습니다. 거잖아요. 또 국내 정치 이용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보니까 당분간 교착 상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네, 중동 상황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이스라엘 얘기 좀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미국하고 이란의 눈길이 가 있는 사이에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에 영국 군사지 기지 짓고 있고 또 지금 레바논하고는 싸움 사실상 다시 개전 상황이고 어떻게 지금 진전되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가자는 아무도 말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거기가 이제 이스라엘 영토 안에 완전 둘러싸여 있으니까 이 내부 상황을 좀 알기가 어려워요. 전 세계에 거기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아랍 세계도 그렇게 관심이 없고 레바논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휴전협정 위반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레바논 정부 휴전협정을 할 때 우리 휴전협정 하는데 헤즈볼라가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자위권 발동하는 거를 휴전 조건에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휴전 조건에 따르면 헤즈볼라가 건드리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계속 공격할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해서 또 헤즈볼라가 공격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그거예요. 이스라엘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어떻게 했든 간에 헤즈볼라 자기가 원할 때 때리고 싶은 거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레바논 정부가 무능한 거죠. 그렇군요. 예. 협상을 잘못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헤즈볼라가 화를 내는 거죠. 레바논 정부에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 이란 정권 상관없이 그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때린다 그러면 네탄야후는 표가 올라가요. 아 그래요? 예, 이란 때린다 해도 올라가고. 예. 이 두 개는 아주 치트키예요. 아 내가 조금 떨어져 그러면 좀 때려볼까 그럼 올라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위험한 이스라엘의 적으로 이란과 레바논을 생각하거든요. 헤즈볼라를.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예. 그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지금 재판도 출석해야 되고 여러 압박을 받고 있는데 재판 출석 안 하잖아요. 안 했죠. 그럼 정확하게는 예. 해야 된다라는 이제 압박을 그렇죠. 받고 있는 건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야당 쪽에서 지금 맹추격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야당 쪽에서 지금 반 네타냐후 연합을 구성을 이제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실제로 투게더라는 정당을 이제 가장 큰 야당 두 개가 힘을 합쳐가지고 만들었는데 요게 이제 2021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잠깐 네타냐후가 한 1년 6개월 정도 총리 자리에서 내려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타냐후가 극우 정당하고 딱 힘을 합쳐가지고 다시 뒤집어서 총리가 되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네타냐후 원래 이 전쟁 터지기 전에는 네타냐후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졌었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전쟁을 하고는 있지만 네타냐후 지지율이 막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다시 반 네타냐후 연합이 등장을 하는 건데 10월 달에 총선이 있거든요. 이제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그때까지 어쨌든 전쟁을 지지하는 여론이 높기 때문에 끌고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예. 반 네타냐후 연합을 통해서는 어떻게든 네타냐후를 총리 자리에서 알겠습니다. 좀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죠. 예, 교수님 짧게 네. 그럼 지금 이 중동 정세 전망 좀 어떻게 예측하고 계신지 그러니까 정리해 일단 주세요. 3일 정도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3일 안에 뭐 이란의 그 석유를 못 나오게 막으면 예. 저장고가 더 이상 없어서 폭발을 할 거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3일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아니 석유를 저장고가 꽉 찬다도 폭발하지는 않는데 뭐에 폭발한다고 그럴까 머리를 또 쓰는 거예요. 예. 너무 심각하게 생각해가지고 혹시 때린다는 거 아니냐? 그래서 계속 3일을 지금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3일. 5월 3일을 말씀하시는 아니요. 거예요? 사흘 안에? 4일. 예, 예, 4일 안에. 그러니까 예. 오늘이 화요일이잖아요. 예. 뭐 수요일, 목요일, 뭐 수요일까지는 기다려보자 이거죠. 수목 이 정도까지. 예, 예. 그래서 미국이 뭘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5월 1일이 전쟁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인데 그 전쟁을 그걸 안 지킬 것인가. 의회 승인을 받아야 그 넘기면 의회 승인 받아야 되는 거죠. 네, 승인 받아야 되는데 또 뭐 여러 가지 편법이 있다고 그러니까 또 어떻게 빠져나갈지 몰라요. 예. 근데 아무튼 지금은 소강 상태로 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이란 전쟁 뉴스가 한국에서도 약간 잦아들었다. 그거는 전체적으로 좀 이게 지금 수면으로 내려가는 거죠. 예. 어쩌면 좋은 거기도 해요. 빨리 끝나면 좋은데 근데 끝나지 않고 질질질 끄니까 유가가 떨어져야지. 유가는 안 떨어지죠. 근데 주가는 올라가는데 예, 그게 문제죠. 알겠습니다. 박현도 교수님은 또 네. 일정 때문에 여기서 좀 보내드리고요. 문희정 평론가와 또 나머지 유럽 안보 이슈들 얘기 좀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일본으로 우리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본의 안보 3대 문서 개정을 위한 첫 전문가 회의에서 원자력 잠수함 도입 제안이 나왔다라는 건데 네. 원자력 잠수함과 이게 지금 평화헌법과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그 다카이치 총리가 이제 나서면서 강한 일본을 주창하고 나섰잖아요. 예. 그래서 그 강한 일본을 어떤 식으로 구현할 것인가에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군사 무장을 좀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21일에 살상 무기도 추출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자, 이번에는 뭘 건드리냐면은 지금 안보 환경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오던 그러니까 안보와 관련된 굵직굵직한 가이드라인을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니 중국, 호주, 한국이 다 핵 잠수함을 가지게 되는데 중국은 이미 가지고 있고 한국하고 호주가 이제 그걸 가지게 되는데 우리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전문가 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제 슬쩍 흘려보는 겁니다. 지금 이란 전쟁 중간에 우리가 사실 신경을 못 쓰는 사이에 일본이 이런 식으로 야금야금 굉장히 위험한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무도 일본한테 신경을 안 쓰고 있잖아요. 다 온통 신경이 이란에 가 있다 보니까 일본이 이 기회에 미국의 이제 아킬레스건을 살짝 건드리는 거. 아우 우리가 미국의 부담을 확 덜어주겠다라는 얘기도 해가면서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 군사력이 더 많이 무장돼야 한다라는 논리로 끌고 가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헌법 자체를 건드리는 건 아니에요. 예. 근데 법률 차원에서 이 부분들을 건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 차원에서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다 지금 바꾸려고 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인 거죠. 결국은 우리도 지금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도입하기 위해선 미국의 뭐 협조, 양해가 있어야 되는 건데 일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 계속 이제 미국의 심기를 먼저 살피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계속해서 명분으로 드는 건 중국 견제예요. 예.
지금 중국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대만도 그 위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여기까지 신경 쓰기 힘드니까 우리가 그걸 도맡아 하겠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도 일본이 하는 말이 미국 입장에서도 좋은 말이거든요. 예. 자기네도 부담 덜어주겠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걸 명분으로 이런 부분을 많이 얻어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게다가 여기다 하나를 더 보탰습니다. 이게 비상 상황이 되면은 혹시라도 주일 미군이 기지가 좀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돈을 들여가지고 이걸 지하화하는 작업을 우리가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 미군 기지의 지하화. 네. 돈이 엄청 많이 들지 않나요? 그러면? 근데 그걸 운을 탁 띄우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예. 전반적으로 우리가 무슨 야심이 있어서 군사 무장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전쟁을 할 준비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안보 환경이 이렇게 굉장히 다급해졌기 때문에 위협이 강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전방위적으로 손을 보고 있는 겁니다라는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뭐 말씀하신 거 좀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은 미국이 이번에 이란 전쟁에서 5주 동안 쓴 네. 뭐 장거리 토마호크 미사일 뭐 이런 거가 1,000발이 넘는다고 하고 그렇죠. 이거를 다 보충하는 데는 한 6년 걸린다고 5, 6년 걸린다 지금. 쉽지 않죠. 예. 네. 그러니까 안보 공백이 발생해서 특히 대만이나 이런 데 중국과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제대로 대응하는 거 못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미국에서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미국 무기가 떨어졌어요. 제가 계속 얘기하면 무슨 미국 무기가 미국 무기가 왜 떨어지냐면 지금 미국에 있는 무기를 달달달달 다 긁어 모아가지고 이란에 쏟아부으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견제라든지 미국 본토 방위는 어떻게 할 겁니까? 최소한의 중국 견제라든지 미국 본토 방위가 우선시돼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이제 이란에 쏟을 수 있는 무기는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거기다 쏟아부은 무기들 때문에 그걸 다 채워넣는 데만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 공백이 일어나는 시간 동안은 일본이 우리가 그걸 하겠다라고 나선다면 미국 입장에서도 사실은 반가울 수밖에 없는 얘기인 거죠. 그렇군요. 중동 내 미군 기지들이 파괴됐는데 복구 비용이 7조 원이 넘고 그렇죠. 왜냐하면 최첨단 무기들이 대표적으로 다 파괴가 그 됐으니까요. 6일간 탄약값만 16조 원을 썼다고 하니 참 어마무시하다. 전쟁에 이렇게 돈을 써야 되나 참 그 생각이 드는데 중국도 심상치 않아요. 네. 전시국가 자원을 총동원하는 국방동원법을 14년 만에 전면 개정을 한다라는 건데 이게 어떻게 개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 국방동원법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국가 비상사태가 되면은 전시 상황이 되면은 민간도 군 체계를 확 돌려버리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자, 2010년도에 처음 시작이 됐는데 요거를 이번에 전면적으로 개정을 하면서 무슨 내용을 넣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 공산당 집단 지도 체제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사실은 이제 시진핑 일당 독재로 갔잖아요. 자, 당의 이제 정책에 군을 복속시키는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 보면 그렇게 가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일사불란하게 당이 결정하면은 군이 따라오게끔. 예. 그렇게 이제 완벽한 체계를 만들겠다라고 개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기존에도 그랬던 거 아니에요? 네, 기존에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뭘 중시하냐면은 사실 이거를 특정 분야가 아니고 아예 전방위적으로 쫙 펼쳐가지고 모든 분야에 있어서 다 이런 시스템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지금 현대전에서 제일 이제 주목받고 있는 무기가 드론이잖아요. 예. 그럼 우리가 이제 군용에서 운영하는 드론도 있지만 무기용 드론도 있지만 민간에서 수많은 회사들이 드론을 만들고 민간인들도 많은 드론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 국방동원법이 딱 발동이 되면은 당이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일사불란하게 민간이 가지고 있던 드론도 어떻게 되죠? 군사 무기화로 바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네. 그럼 민간이 따라 이거는 그러니까 국방동원법이라고 하면은 군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민간까지 다. 전 중국이 다 해당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체제 자체를 일사불란하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일종의 병영 국가 같은 느낌인데요. 그렇죠. 그거를 준비를 하는 거죠. 이건 뭐 대만하고 한판 뜨자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사실은 직접적으로 대만하고 한판 뜨려고 하는 건가라는 거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그건 당연히 포함돼 있는 거고요. 예. 그냥 아마도 중국이 이번에 이란 전쟁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 그러니까 미국의 약점들이 막 노출되는 걸 봤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서 이란이 버티는 모습도 봤을 거고요. 실질적으로 전쟁의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를 완벽하게 파악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국방동원법 개정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에 잠깐 언급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네. 지금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보급이 안 돼가지고 열흘 이상 17일까지 지금 최장 굶고서 전쟁하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이것도 어떻게 알려지게 됐냐면은 이제 병사들이 지금 실제 상황이 내가 이렇다라고 가족들한테 알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족들이 SNS로 올렸다는 거예요. 자,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시작됨과 동시에 비상체제로 돌리면서 모든 공식 보도는 우크라이나 정부를 통해서 나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 언론은 사실 이런 부분이 보도가 안 됐던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전방에서 군인들 사이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도를 통해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상황들이 가족들에 의해서 알려져서 역으로 이제 언론 보도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보도가 나온 다음에 이제 사령관이 교체가 되면서 군 인사들이 교체가 되면서 여기에 이제 식량이 공급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또다시 가족들이 올렸어요. 이 보도 이후에요. 식량이 들어오기 시작했대요. 뭐 우리 가족이 이제 먹기 시작했다고 합니다라는 걸 또다시 올렸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횡령이 있었던 건가요? 그럼 이게 중간에서 보급품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거기까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는 방증인 거죠.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은 더 폭로전이 안 좋은 대우가 있을 때마다 폭로전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안타깝습니다. 정말 전쟁 없는 천국 같은 세상을 꿈꾸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